네, 안녕하세요. 브레네스트 실내싱 편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렌더링을 한번 돌려봤어요. 지금 이미지도 저장해놨는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벽의 반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얘 자체 톤은 잘 잡혀 있어요. 근데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 지금 적용된 나무 패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까이서 걸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톤은 잘 맞아 들어가지만 좀 패턴에서의 통일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요 개구리가 뒤로 뒤집어져 있어요. UVW를 다 잡아놓고 작업했는데도 뒤로 뒤집어져 있어서 아마 좀 완성이 덜 된 이미지를 제가 이쪽으로 임포트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얘를 완성된 이미지가 여기 보면 자, 이 파일을 저장해서 제가 가져왔었는데 여기는 잘 들어가 있는데 저긴 또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얘부터 이제 그냥 통째로 한번 UVW 맵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UVW 맵 넣으면 자, 박스로 네, 현재 개구리가 아직도 뒤집어져 있죠. 자, UVW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제가 얘를 모델링을 할 때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이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액자 큰 거 하나 만들고 작은 거 새로 만들어서 이 액자를 위로 올려가지고 뒤집는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자, 얘를 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유틸리티 팁에 들어가서 리셋 엑스폼 클릭 해서 얘를 에디터 폴리 변환하고 다시 한번 UVW 맵 들어가 볼게요. UVW 맵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자, 박스로 바꾸겠습니다. 네, 개구리가 잘 들어와 있네요. 자, 개구리의 이미지는 됐죠? 개구리가 어디 갔지? 재질창 앨범 뷰 이미지 이런 개구리죠. 제대로 이제 방향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뭐 크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도 이 크기 맞추는 것도 UVW 맵으로 맞출 수가 있죠. 그냥 블럭값 조금 낮춰가지고 선명하게 빼놓겠습니다. 자, UVW 맵을 비율에 맞춰서 하려면 이대로 놔두고 얘를 좀 작게 하면 개구리도 작아져요. 자,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크기는 그냥 피트로 눌러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액자의 크기에 맞게 UVW 맵을 넣은 거예요. 자, 됐으니까 다시 에디터 폴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벽재질을 어디가 있더라? 퍼니처가 있나? 네, 퍼니처에 있습니다. 월 벽재질에 리플렉터를 좀 올리겠습니다. 완전히 올릴게요, 그냥. 자, 프레넬 아이오는 그냥 놔두고요. 벽재질에 리플렉터를 올려서 이 부분의 어떤 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스팟 부분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렌더링 할 수가 있는데 또 단점은 뭐냐면은 좀 밝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아웃풋을 이용해서 RGB 옵셋은 마이너스 0.1 정도로 빼버리고 그럼 좀 더 어두워지죠. RGB 레벨을 1로 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나오죠. 업데이트가 안되니까 업데이트 좀 시킬게요. RGB 레벨 0.2, 0.3, 0.3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네, 이런 이제 어떤 자국이 보이죠.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책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넬 아이와 이 정도로 일단 낮출게요. 벽 재질이 좀 프레넬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니까 프레넬을 좀 낮춰놨고요. 그리고 범프도 낮추겠습니다. 1로. 자, 저 부분은 벽은 추후에 또 추가로 보도록 하죠. 색깔도 사실 바꾸긴 해야 되는데, 색상을, 월 재질의 색상. 약간 좀 노르스름한 기운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있어요. 자, 다시 책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책상 재질은 현재 이거고요. 데스크죠, 데스크.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맵 중에서 2020의 맵 우드 들어가면 자, 이 재질 3개를 넣어놨어요. 얘는 옹이가 너무 많으니까 쓰기가 좀 그렇고요. 이걸로 한번 대체해보는데 얘의 단점은 네, 그렇습니다.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1300짜리 해상도예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가지 재질들을 다운을 받고 있는 중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무료 공개 사이트가 있었고,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현재는 다 뭐 포인트제로 운영을 하거나, 뭐 반유료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좀 괜찮은 사이트를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자, 폴리곤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회원가입 하셔야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텍스처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섞여 있는데 여기 밑에 쭉 가다 보면 프리가 있습니다. 프리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재질들이고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우드 재질 같은 경우는 노멀한 것들 위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노멀하죠. 정말 평범합니다. 네, 사이즈는 3K, 4K, 6K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8K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맵 데이터는 디퓨즈, 글로스네스, 노멀, 리플렉션 이 위주로 한꺼번에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이트예요.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쓴 편이죠. 어쨌든 저기서는 다운을 받기가 힘들어요. 현재 제가 쓰려고 하는 이 재질은 일단 그래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디퓨즈에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보니까 네, 지금 원넷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비트맵을 더블 클릭을 해서 90도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결이 커요. 네, 결이 크니까 여기 타일링을 한 3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블럭 값도 0.5 정도 좀 선명하게 해볼게요. 3도 크나요? 네, 3도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5 잘못 돌렸나? 한번 다시 0도로 복구시켜보고 네, 제대로 돌린 게 맞네요. 90도가 맞아요. 8 정도? 심리스가 다 들어간 맵이라서 이렇게 타일링이 크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게 들어가진 않죠.
얘랑 좀 결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출 거예요. 팔은 너무 작네요. 네, 5 정도 하니까 조금 맞아 들어가네요. 그리고 옵셋의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파일을 좀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는 컬러 커렉션을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디퓨즈의 톤을 좀 잡으려고 그래요. 먼저 컬러 커렉션에서 좀 레드한 느낌이 좀 세니까 일단 새추레이션 살짝 먼저 빼볼게요. 먼저 새추레이션부터 빼서 잡아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직도 색상이 붉은색이 묻어나죠. 새추레이션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난다는 것은 이건 필연적으로 레드 계열 컬러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드밴스 들어가서 RGB 선택한 다음에 레드 계열을 95%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바로 약간 노란색 기운이 돌면서 톤들이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생기죠. 맞춰지는 느낌. 아직도 조금 노란색이 필요하죠. 그래서 92 정도로 낮출게요. 이게 예민해서 80만큼 해버리면은 누렇게 떠버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92 정도를 또 낮추고요. 약간만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얘를 이 RGB 통합값을 105% 정도 올리겠습니다. 110%, 90%. 자, 어떠죠? 거의 맞아 들어가죠. 얘는 자체는 이미지가 그렇게 디테일한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좋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패턴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맵 블러를 0.5 낮춰놨고 됐습니다. 자, 복합 재질 들어갈 거니까 자, 얘는 이동을 시키고, 제가 이 수업을 따로 뺄 거지만은 재질창 관련된 재질창의 어떤 좀 사용하기 쉽게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수업 전반기에 제가 따로 요점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무브 칠드론이 기본적으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재질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요. 얘를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내가 어미물체, 우리 수업에서는 어미물체가 이쪽으로 빠지죠. 왼쪽에 어미물체, 오른쪽으로 가서 칠드론으로 빠지죠. 얘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통째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사용을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확실히 반사는 좀 잘 나왔네요. 어느 정도. 자, 이 재질이 현재 1번, 2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 선택을 하고 하나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클릭하면 세 개가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얘를 Shift 눌러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요. 자, 책상에다가 현재 복사한 이 재질을 넣어볼게요. 복사한 이 재질을 책상을 선택을 해서 넣고 싶은데, 떴네요. 드디어 넣습니다. 똑같아요. 재질은요. 자, 그리고 V-Ray 더트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V-Ray 더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자, 저번에 V레이터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심화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레디우스라는 것보다도 이 어클루드 컬러부터 말씀드려야 되고, 어클루드가 이제 뭔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클루드는 어떤 후미진 곳을 얘기합니다. 이런 구석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어클루드. 그래서 스탠드가 현재 어클루드 재질에 들어가 있는데, 이 V레이터트 재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이드 부분에 이런 모서리 모이는 부분들이 검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어클루드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레디우스 값은 어클루딩이 되는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디스트리뷰션은 어클루드의 어떤 패턴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이 세지면은 어클루딩이 세게 들어가는데 좀 더 면이 선명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폴오프 같은 경우는 이 어클루딩이 된 것의 어떤 부드러움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오프 값이 세지면은 어클루드가 레디우스가 좀 세다고 하더라도 폴오프가 들어가면은 좀 외곽 경계부가 부드럽게 깎이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는 X축, Y축, Z축으로 어클루딩이 되는 방향의 어떤 되는 방향을 강화를 하거나 약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얘를 눈에 잘 보이게 레드 컬러 계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디퓨즈 연결을 하시고, 책상 선택돼 있죠. 안쪽에서 렌더링 걸면 이것저것 라이트의 간섭이 많아서 오래 걸리니까 얘를 밖으로 그냥 빼버릴게요. 얘만 보이죠? 네.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로 바꾼 다음에, 자, 재질창에서 P를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터가 커집니다, 이렇게. 네, 좀 복잡하죠? 다시 P를 눌러서, 내가 내비게이터를 없애버렸네요. 내비게이터 어떻게 빼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내비게이터는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 갔지, 진짜? 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밖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빠르죠? 자, 퍼스펙티브 바꿔서 이렇게 책상이 좀 잘 보이게 바꿨고요. V레이터트 맵을 봐서 보면, 자, 어클루딩이 된 부분, 레드 계열이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 구석진 부분에 모여 있죠. 레디우스를 20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효과는 지금 현재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서리 부분은 칠이 좀 벗겨지고 모서리가 아닌 부분들은 칠이 좀 남아있어서, 자, 둘 간의 어떤 반짝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판들도 무조건 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좀 칠이 벗겨져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일을 하거나 이제 공작을 하다 보면 칠이 벗겨지는 어떤 모양들이, 그런 패턴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패턴을 여기다가 좀 새겨보려고 해요. 자, 또 옵션을 보면 뭐가 좀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레드 계열 이쪽이 아니라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뀐 듯한 느낌을,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버트 노멀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인버트 노멀 클릭하니까 전부 다 빨갛게 나오죠. 자, 레디우스 값을 낮춰볼게요. 15로. 네,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서리진 부분.
이런 위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7이 좀 남아있고 싶은데 이쪽으로 유독 많은 어떤 어콜루딩 된 계열들이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한번 100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100 정도로 주면 다시 빨개지겠죠? 자, 디스트리뷰션을 마이너스로 빼볼게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로 빼니까 이제 뭔가 좀 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죠. 디스트리뷰션이 마이너스로도 들어가고 플러스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를 15 정도 했을 때 15mm를 하고 나서 얘를 플러스로 올리게 되면 진해집니다.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분포라는 뜻이죠. 분포의 밀집도가 올라가서 진해져요. 얘가 마이너스를 되게 되면 연해지죠. 자, 여기 모서리 부분들 보시면 확실하게 잘 나와 있죠. 네, 이것만 해도 사실 뭐 그럭저럭 그럴싸하게 나오는 편인데, 좀 빨간색이 좀 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얘를 올리는 겁니다. 50, 100 그런 식으로 올려보면서 이 빨간 것에 대한 분포도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마이너스를 줘가면서 조금 더 이 분포도를 더 조정을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게 더 이상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디스트리뷰션 레디우스 값을 조정하고, 자, 그리고 잠시만, 이 모서리 부분에 어떤 맵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옆에 맵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맵을 한번 찾아와서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직은 썩 마음에 드는 단계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50.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여기 범위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이즈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노이즈를 레디우스에다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노이즈에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한 50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이즈의 패턴대로 얘가 이런 식으로 울긋불긋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현재는 노이즈를 들어갔지만 노이즈가 아닌 다른 재질로도 이 경계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맵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자면, 이런 마스크? 이건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한번 얘를 가져와 볼게요. 현재 프로젝트 2019-7 ETC 이미지에 있던 맵입니다. 얘를 마스크로 레디우스에 연결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러워진 듯한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확실히 들고, 이 비트맵을 타일링을 좀 조정을 해서 뭐 결의 크기나 그런 것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겹친 부분은 조금 더 뭐 이렇게 붉게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더 쓰이네요. 그리고 이 비트맵을 색깔을 아웃풋 들어가서 인버트를 시켜주면
또 패턴이 확 바뀝니다. 근데 인버트는 값 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굳이 인버트까지 쓸 필요 없이 컨트라스트 조정만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밝은 데는 더 밝게. 자, 이렇게 나눠지죠. 네. 모서리는 확실하게 칠이 벗겨지고 이런 외곽 부분은 좀 어중간하게 칠이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표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레디우스 값을 500 정도 해가지고 더 거하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개인 취향이거나 혹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겠죠. 자, 디스트리뷰션 한 마이너스 200 정도 해볼게요.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엄청나게 값을 넣었는데 200이랑 큰 차이가 없죠. 얘는 한 300 정도? 3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얘를 조금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포르프 값을 1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그 V-Ray 케오스 그룹의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없는 내용을 꾸며서 하진 않습니다. 자, 저는 이게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클루드에다가는 현재 지금 하얀색이 어클루드가 돼버렸고요. 어클루드에다가는 지금 원래는 어클루드가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 어떤 후미진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둘이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으니까 이 맵에 자, 하얀색이 현재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 재질이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언어클루드죠. 이 언어클루드를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어클루드에다가 같이 연결을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런데 여기다 뭐 컬러 커렉션이라든지 아웃풋을 연결을 해서 아웃풋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얘를 아웃풋을 좀 밝게 이 정도로 틔워주면 모서리 부분은 확실히 밝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웃풋을 연결을 해서 다시 위에다가 이번에는 위에다가 연결을 하고 얘 아웃풋 값은 RGB 레벨을 0.5로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히 차이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원리를 알려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면서 완성돼가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